컴퓨터에 있는 항목 중에 이 TTS 관련된 게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요거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뜻은 to surface라고 하는 뜻의 약자로서 수면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다이버가 수면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를 시간으로 나타낸 건데, 이 간단한 뜻을 보자면 이 시간은 상승을 비롯해서 플러스 필수 감압 정지를 포함한 수면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여기서도 보면 수면까지 상승할 때 포함하고 있는 것, 어떤 거? 상승 속도 플러스 모든 감압 정지, 이 두 가지를 토탈해서 TTS를 계산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면 되고, 근데 TTS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수면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다 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냐면, 내가 서귀포에서 제주공항까지 약 52km의 거리를 차를 타고 갈 때 T맵을 쳐보면 이렇게 52km라는 거리가 1시간 8분이 걸린다라는 정보를 나한테 주는데, 그때의 이 68분은 당연스럽게도 최소 시간이다. 왜냐면 80분, 뭐 예를 들면 휴게소에 들릴 수도 있고 어디 뭐 뭘 구경하고 갈 수도 있고 잠시 속도 자체를 천천히 갈 수도 있고 하면 더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은 더 빠르게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왜 그러냐면 이 최소 시간이라는 규칙 안에는 지켜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규정 속도. 52km를 가는 동안 적당한 제한된 속도가 있기 때문에 52km를 시속 100km로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예상 도착 시간이 있을 거고, 신호가 또 많다면, 멈춰야 하는 게 많다면 또다시 시간이 추가가 될 것이다. 즉, 이 50분이라는 거에 실제로 만약에 도착을 했다면 얘나 얘 중에 뭔가를 위반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쳤을 때 나오는 이 시간은 다 최소 시간을 뜻한다. 이 모든 걸 지키고 났을 때에 갈 수 있는 최대 빠른 시간. 자, 그런 것처럼 TTS도 최소 시간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본다면 케이스 1부터 보자면 여기에 있는 TTS는 3분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3분이 떠 있다는 뜻은 지금 현재 다이버가 있는 수심에서 당장 바로 0m까지 가고 싶을 때 걸리는 시간이 3분이면 된다. 이 3분은 결국 28m에서 0m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상승 속도만 계산한 뜻이다. 계산한 값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당 10m니까 30m라고 치고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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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3분이 된다. 이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TTS가 24분이 떴다. 24분은 지금 현재 수심을 본다면 여기서 0m까지 간다고 해도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한 3분 정도면 충분한데, 얘는 수면까지 올라가려면 24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적혀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은 이 3분이라는 상승 속도와 더불어서 감압이라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시간이 포함된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TTS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버의 상황을 빗대어 봤을 때 수면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짧은 시간이 이 경우에는 3분,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24분이 된다라는 게 TTS를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TTS라는 것은 결국 이 최소 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칙이 있다. 두 가지 규칙. 그래서 첫 번째는 상승 규칙, 첫 번째는 상승 속도다. 상승 속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분당 10m의 속도로 상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m에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2분이 걸릴 것이고 37m에서 상승을 한다면 4분 정도가 걸릴 것이다. 페르딕스 매뉴얼에도 똑같이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 예측 값이다. 10m의 상승 속도, 여기도 똑같은 룰을, 상승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상승 규칙이고, 두 번째 상승 규칙은 바로 감압 정지를 해야 한다. 감압 시간이 뜬다. 이 감압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NDL이 0을 넘어서 감압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 컴퓨터에서 제시하는 감압 정지 시간을 다 지키고 거기에 필요한 시간까지 다 더해서 이 두 가지 값을 합친 값을 나한테 TTS로 보여준다. 즉, 얘 또한 이걸 무시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시간에 당연히 제한의 요소로 걸리게 된다. 아까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자면 상승 규칙은 제한 속도가 될 테고, 두 번째 감압 정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내용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레크레이션 다이빙, 즉 NDL이 0보다 큰 다이빙을 할 때는 감압 정지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TTS에 영향을 주는 건 오로지 상승 속도뿐이다. 안전 정지는 TTS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뭐 설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TTS를 계산할 때는 안전 정지는 무시하고, 그랬을 때 그냥 시간이 얼마가 됐든 수심이 얼마가 됐든 내가 올라가는 TTS는 그냥 오로지 상승 속도만 따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상황에서 TTS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TTS가 결국 상승 속도인데 상승 속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 속도를 TTS로 보면서 지킬 필요가 없다. 끝날 시간을 예측해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상황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테크니컬 다이빙 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NDL이 0보다 작아지고 그리고 감압이라는 것이 걸리게 된다. 그랬을 때 TTS의 계산은 아까 레크레이션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승 속도도 있지만은 감압 정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도 봤지만 TTS가 24분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내 수심이 16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6m는 수심이 20m라고 쳤을 때 상승 속도 2분인데 아직도 22분이라는 TTS가 남았다는 건 22분은 감압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TT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이 화면을 딱 봤을 때 TTS 24분이네. 그럼 24분에는 16m니까 상승 속도 3분. 오케이. 나머지 21분이 감압 정지. 요까지는 굉장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해석인데 이 안에 숨어 있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바로 이 9m 4분이라고 하는 감압 정지 시간은 이 4분과 이 21분의 차이는 굉장히 거리가 갭이 크다. 왜 그러냐면 9m 4분이 끝나면 6m로 바뀌고 6m에 5분이 남아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3m에 12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지 21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이빙을 하는 순간에 이 4분을 봤다고 해서 사실 내가 남아있는 실제 감압 다이빙 시간을, 감압 정지 시간을 알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딱 이 숫자를 봤을 때 TTS가 24분인데 수심 3분. 오케이, 이거 빼고 21분 중에 지금 나한테 4분을 띄웠지만 어쨌든 나는 21분간 감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4분 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수심 9m 어디야? 수심 16m에서 계획대로 하면 모든 다이빙은 이거 안 봐도 내 계획대로만 진행해도 되겠지만은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즉 기체가 없거나 기체가 모자라거나 팀을 잃어버렸거나 포인트가 문제가 생겨서 빨리 올라가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당장 올라가야 될 순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나의 남은 감압 시간을 대충 알아야 어디서 끊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거 다 지키고 올라갈지, 지키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을지 등등의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는 동안 이 TTS를 통한 나의 감압 다이빙 예상을 하면서 다이빙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한 좀 유연한 감압 다이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TS는 특히 감압 다이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